먼저 결과물부터 보여드릴게요. 쿠팡에서 이렇게 노트북 검색을 하면은 쭉 나오죠? 이 목록에서 제품명, 가격, 링크를 다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링크를 따라서 제품을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여기서 더 상세한 정보들, 브랜드도 가져오고 판매가, 할인가, 그리고 리뷰까지. 지금 이 상품은 리뷰가 없어요. 리뷰가 있는 상품 들어가면은 리뷰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여러 페이지 가져올 거예요. 한 페이지만 가져올 수도 있고 10페이지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CSV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할 겁니다. 지금 이거는 목록에서 제품명, 가격, 링크를 가져와서 저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50몇 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몇백 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 링크를 다 각각 타고 들어가서 상세 정보를 모아옵니다. 상세 정보를 모아오면은 브랜드, 제품명, 판매자, 그리고 옵션 꽤 긴데 잘 수집이 돼요. 상세 정보 이런 것도 수집을 하고요. URL도 당연히 기록을 할 겁니다. 제품이 몇 개든 상관없어요. 원하는 페이지만큼, 원하는 개수만큼 정보를 스크랩하는데 차단 당하지 않고 완료를 하는 거죠. 실습을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 크레딧 10달러를 바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최종 코드는 200줄가량 됩니다. 브라이트 데이터 솔루션 사용법을 떠나가지고 크롤링 하는 부분에서 꽤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제품 목록을 수집을 하고 또 그 페이지들을 전체적으로 다 돌면서 또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클래스를 선택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쿠팡 크롤링 하는 코드를 짜볼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노트북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이 목록에서 제품명이랑 가격 이런 거 가져오고 링크를 다 수집을 할 거예요. 한 페이지만 할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 3페이지, 4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집한 링크로 각각 들어가 가지고 링크 안에 들어와야지만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죠. 이제 구체적인 옵션이라던가 아니면 판매자 이런 것들 있죠. 또 이런 세부 사항들 이런 것들도 다 수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 보면은 상품평이 있잖아요. 이 상품평도 수집을 해올 거예요. 상품평도 원하는 만큼 우리가 이렇게 한 페이지만 수집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페이지가 있으면 페이지 이동을 해서 각각 수집을 해올 겁니다. 자, 지금 상품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리퀘스트랑 뷰티풀순만으로 가능하고요. 상품평 같은 경우는 셀레니움을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는 크롤링을 하다 보면은 차단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때는 이제 IP를 바꿔줘야 되는데, 물론 아주 천천히 하다 보면은 보통 차단을 잘 안 당해요. 하지만 크롤링을 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보통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페이지도 이동을 많이 하고 이제 다운받는 게 많아지다 보면은 차단되고 그럼 IP를 바꿔줘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상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이트 데이터의 웹 언로커라는 솔루션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리뷰를 가져오는 부분에서는 스크래핑 브라우저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브라이트 데이터에서 알아서 IP라던가 나머지 쿠키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차단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링크로 가입을 하셔야지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크레딧 10달러가 제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청을 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다음 가입하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뷰 프록시 프로덕트 여기 눌러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지금 먼저 사용할 거는 웹 언로커입니다. 여기 get started 들어오고요. 자, 이제 처음 들어오면은 뭔가 다른 next 누르고 이런 절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넘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add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바로 만들어져 있는 화면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경우 보시면 여기 호스트,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런 게 있죠. 패스워드는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여기 보이는 거를 사용을 하고 당연히 패스워드를 삭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근데 우선 중요한 거는 이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사를 해서 먼저 기록을 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저네임, 그 다음 패스워드. 이렇게 하고 나면 일단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이거를 사용을 해서 프록시 URL을 만들 거예요. 프록시, 물론 변수명은 이게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맨 처음에 유저네임을 넣는 거예요. 유저네임을 넣고 콜론을 한 다음에 자, 패스워드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를 하고 호스트 넣어줍니다. 다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프록시 URL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자,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프록시 URL이 나와요. 이거는 당연히 저랑 다 다릅니다. 왜냐면은 뭐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런 게 다 다를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필요한 모듈들을 가져와야죠. 뷰티풀 숲 당연히 사용하고요. 그리고 리퀘스트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리퀘스트 get을 할 건데 우리가 URL이라는 거를 일단은 띄워두고요. 리퀘스트 get을 할 때 당연히 URL이 들어가죠. 그 다음 평소와 다르게 프록시스라는 게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프록시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게 들어가 주는 거죠. 옵션 넣는 것처럼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지금 이 부분, verify false 이 부분이 빠지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게 인증서 때문에 그런데요. 요거를 넣어주면은 SSL 인증서 확인 과정을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요거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URL을 어떤 걸 하느냐 보기 위해서 지금 쿠팡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제가 노트북을 검색해 놓은 페이지죠. 보시면 여기 뒤에 뭐 채널, 유저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이거 삭제하고 보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노트북 나오고요. 여기를 모니터로 하면은 모니터가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주소를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 뒤에 키워드가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키워드는 입력을 받는 겁니다. 인풋으로. 이렇게 하고 요 키워드를 넣어주면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풋으로 노트북 입력하면은 노트북을 검색한 URL로 가서 리퀘스트 get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리스폰스에 텍스트를 하면 HTML이죠. 요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출력하면 너무 많겠죠? 지금 여기 뭔가 경고가 뜨죠? 이 경고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HTML은 잘 출력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쿠팡이 접속을 한 거예요. 쿠팡이 접속을 했다는 게 뜨는데 이 경고는 나와도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뭐 거슬리니까 없앨 수도 있어요. 경고를 없애려면은 일단 워링스라는 걸 임포트 하고요.
다음에 워링스에 필터 워링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괄호 안에 어떤 거를 필터해서 나오지 않게 할지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는데요. 자, 요 경고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게 아까 이제 떴거든요.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이거는 부가적인 겁니다. 지금 이 크롤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노트북 아까처럼 검색하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HTML은 잘 출력이 됐는데 경고는 안 떴죠. 결과물에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쿠팡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단순히 이 전체 HTML이 아니잖아요. 제품 정보들, 그러니까 각각의 제품들을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이름과 가격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개발자 독을 열어서 살펴보는 거죠. 자, 크롤링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한 칸, 보이는 한 칸, 이 한 칸 안에 정보가 들어있죠. 썸네일이랑 다른 정보들, 그리고 옆에 또 이렇게 칸칸이 있고 이게 많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름을 무작정 가져올 게 아니라 요 큰 틀, 요거를 일단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이걸 보는 거죠. 자, 선택해보면 뭐 서치 프로덕트 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봐야 돼요. 이 상위에 또 태그가 있어요. 이 DL 태그가 여기 A 태그 안에 들어있고 요거는 또 LI 태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상위가 있느냐? 상위가 없네요. 지금 상위는 당연히 있어요. 이 위에 뭐 바디 태그는 뭐든 있으니까. 하지만은 위로 올라갔을 때 옆으로 이동하는 거 보면은 일단은 여기 이 LI 태그, 서치 프로덕트라는 클래스를 가진 LI 태그를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런 거는 이렇게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치 프로덕트라는 태그가 몇 개 있는지도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자, 보시면 이게 많이 쓰여 있어요. 지금 이건 단순히 이 단어를 찾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 서치 프로덕트를 이렇게 따옴표까지 넣어서 정확하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27개가 나옵니다. 자, 27개.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쿠팡은 몇 개씩 보느냐를 정할 수 있어요. 36개, 48개, 60개, 72개인데 이렇게 태그를 갖고 있는 건 27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일단 이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이 태그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지우고요. 뷰티풀 숲으로 분석을 해야죠. 숲 HTML 이렇게 하고 아이템스라고 저는 변수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숲 셀렉트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다 가져오는 거예요. 요 클래스를 서치 프로덕트라는 클래스니까 점을 찍어줘야 되죠. 점을 찍고 몇 개를 가져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기본적으로 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게 36개였죠. 지금 36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화면에서 확인을 하면은 27개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쭉 이동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방금 잘 봐야 돼요. 지금 여기 3번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랭크 3에 3번에 도달해 있는데 여기서 이동을 했을 때 과연 옆으로 넘어가느냐? 아니에요. 뭔가 뛰어 넘어갔죠. 잘 보시면 여기 광고 마크가 있습니다. 이 광고. 이 광고는 태그가 좀 달라요. 광고를 이렇게 올려서 태그를 보면은 자, 그냥 단순히 서치 프로덕트가 아니라 서치 프로덕트하고 빈칸 있죠?
다른 클래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서치 프로덕트 애드 배지라는 게 있어요. 자, 요 클래스를 그럼 찾아볼게요. 여기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는데 이 9개를 각각 다 보면은 자, 여기 다 광고 제품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광고 제품은 아닙니다. 보통 크롤링 할 때 광고나 이런 거는 당연히 거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광고는 돈을 내고 하는 거지 실제 랭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서치 프로덕트라는 클래스를 가져오면은 실제 이 광고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 광고까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 서치 프로덕트 요거를 조금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리스트처럼 대괄호를 해주시고요. 클래스 서치 프로덕트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36개를 가져왔죠? 노트북 검색하면은 이번에는 27개예요. 광고 빼고 정확하게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서치 프로덕트라는 클래스만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요 제품이 들어있는 칸을 가져오는 데까지는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제품명,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제품명이겠죠. 어떤 클래스냐? 자, 네임이라는 클래스에 들어있네요. 네임이라는 클래스를 찾아보면은 55개가 나옵니다. 55개가 나오는 이유는 다른 데서도 사용을 하니까 그러겠죠?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니까 네임이라는 클래스를 가져오는데 클래스를 많이 가져왔는데 잘 보시면은 이 제품 한 칸 한 칸에는 한 개만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광고 없는 제품들만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네임을 찾는다면은 정확하게 제품명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제 반복하면서 정보들을 가져올 거예요. 아이템스 안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을 돌면서 네임 제품명이죠. 아까 이번에는 수프가 아니라 이 아이템 안에서 셀렉트 1을 합니다. 왜냐? 한 개니까요. 아까 이 네임이라는 클래스는 하나 있잖아요. 물론 셀렉트로 해도 가져와집니다. 그런데 셀렉트로 했을 때는 이게 리스트로 만들어지죠. 리스트로. 그냥 값이 하나 있는 리스트. 그럼 그 안에서 또 요소 선택을 하고 해야 되니까 한 번에 셀렉트 1, 한 개를 가져올 때는 이렇게 하고 이 안에 있는 텍스트만 쓸 거니까요. 텍스트, 프린트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품명 쭉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27 나오는 이유는 몇 개인지 출력하게 해놨으니까 27 나오고요. 그다음 제품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실제로 쿠팡 접속했을 때 이거 똑같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이게 계속 바뀌고 또 들어갔던 사람이 검색하는 것과 아예 처음 검색하는 것과 검색 결과들이 제법 달라요. 완벽하게 다 다르게 나오는 건 아닌데 그리고 실시간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똑같진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 번 해보면 지금 똑같이 크롤링 시도를 했을 때도 계속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가격이랑 링크 이런 걸 가져오면 되겠죠. 가격은 이런 클래스에 들어있습니다. 프라이스 밸류 라는 거 안에 텍스트로 들어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래스를 해서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텍스트인데 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이거는 쿠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있고 다양한 유형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페이지를 볼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똑같이 그리고 노트북으로 해서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랑 가격이 나오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은 쿠팡에서는 중고도 판매를 해요. 중고도. 이거는 첫 번째 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라서 발견을 못하고 나중에 돌리다가 에러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많이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목록에서 하나 찾았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옆에랑 가격이 다르죠. 지금 이거는 프라이스 밸류라는 클래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은 에러가 납니다. 왜냐? 텍스트를 안 넣으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논이 될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텍스트를 가져와야 되니까 텍스트를 넣으면 논에선 텍스트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실제로 뭐 저런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뭐 중고 제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텍스트 넣는 것 자체를 여기다 넣고요. if not price라는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프라이스가 없으면 논이 나오면은 이제 저렇게 조건에 맞아지는 겁니다. 컨티뉴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런 제품들은 가져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 다음으로는 링크를 가져와 볼게요. 링크는 여기 A 태그 해서 쭉 링크가 있죠. 우리가 근데 보시면은 자 여기 VP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링크가 달려 있어요.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자 쿠팡닷컴 뒤에 슬래시하고 방금 그 링크가 붙어 있습니다. 요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A에 href 속성을 갖고 와가지고 방금 그 쿠팡 주소에 이어 붙이면 돼요. 바로 링크를 만들 거예요. 쿠팡닷컴에 자 여기 아이템에서 A 태그에 href 속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출력을 하고 이거는 그냥 각각 제품을 구분하기 좋게 빈줄 하나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 실행시켜서 똑같이 노트북 제품은 다른 거 검색해 보셔도 돼요.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구분도 잘 됐고요. 주소도 다 다릅니다. 여기 뭐 삼성전자, 삼성 노트북 요 주소 한번 복사해서 들어가 보면은 링크도 이렇게 맞게 잘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거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시도했을 때도 안 되고요. 하지만 뭐 내가 사이트 쿠팡 접속했을 때는 잘 되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브라이트 데이터에서 우리를 차단할 수도 있어요. 우리 IP를. 왜냐면 만약에 늘 고정된 IP가 아니라 IP를 우리도 만약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IP를 변경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이동해서 다른 데서 와이파이를 잡으면 IP가 바뀌겠죠? 이럴 경우에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메일함에 들어가 보면은 바로 메일이 와 있어요. 이상한 게 감지가 돼서 뭐 평소와 다르니까 그냥 차단시켰다 이런 정도의 메일이에요. 어떤 IP를 차단시켰다. 그럴 경우에는 그 메일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 IP가 문제 없다라는 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풀어주고 실행시키면은 바로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거는 일단 목록에서 가져오는 거는 대충 된 거예요. 대체로. 그런데 만약 이제 여러 페이지를 하고 싶다.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 페이지를 이동을 해가지고 제품을 더 많이 가져오려면 일단 페이지를 넘어가서 URL이 어떻게 바뀌느냐
보고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일단 3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뭐가 지금 많이 붙어 있어요. 쭉 많이 붙어 있는데 일단은 이 URL을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URL 넣어주면은 여기 Q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아까 노트북 검색한 그 부분이에요. 나머지 뭐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페이지겠죠? 이 중에서 페이지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면은 자, 여기 있어요. 페이지 3. 우리가 3페이지로 넘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다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예. 여기 쭉 다 지우고 우리가 검색어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지 이렇게만 나오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페이지를 한번 7로 바꿔볼게요. 임의 페이지로 7로 바꿔서 복사를 하고 이렇게 붙여넣기 해보는 거예요. 붙여넣기 하면은 노트북 검색이 맞게 되어 있죠. 페이지를 확인해보면 페이지가 7입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제품을 많이 가져오려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36개씩 보는 것보다 72개씩 보는 게 좋겠죠? 72개씩 보고요. 이것도 주소를 다시 복사해서 살펴보면 돼요. 여기 일단 이렇게 넣고 바로 딱 있어요. 72개 리스트 사이즈. 그러면 요것만 이렇게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요 주소는 필요 없죠? 요걸 다시 복사를 해서 한번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넣고 페이지는 3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72개씩 보기고 노트북 검색된 상태에서 페이지는 3페이지 맞게 됐죠? 만약에 72개가 아니라 48개씩 보려고 48로 바꾸면 자 여기 보시면 48개씩 보기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URL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데 자, 여기 키워드 들어갈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검색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페이지 넘도 항상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하지만 지금 이 페이지 넘이란 변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반복문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자, 어떻게 들어가느냐. 페이지 넘 인 페이지. 우리가 하고 싶은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1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페이지 넘이 1이 되는 거예요. 페이지가 넘버가 0은 없으니까요. 이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쭉 들여쓰기 해서 이 반복문 안에 들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복을 해서 URL이 우리가 노트북 검색을 하면은 노트북에 1페이지 접속을 해가지고 쭉 정보를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또 2페이지 해서 정보를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실행하면은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만약에 이렇게 넘어올 때마다 출력을 하나 해줄게요. 그냥.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냥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페이지를 하고 이것도 넣어볼게요. 이 URL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보려면 URL도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넣고요. 다음에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1페이지하고 이렇게 URL 나왔어요. 2페이지하고 나왔고요. 지금 1페이지 마지막 제품은 삼성이었고요. 2페이지는 에이수스, 3페이지는 레노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까와 달리 여러 페이지를 가져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4페이지 마지막 에이수스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한번 이 페이지 URL도 잘 작동을 하는지 봐야죠. 이렇게 요거 4페이지 이 URL 이렇게 붙여넣으면은 72개씩 본 노트북 검색 결과의 페이지가 4페이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아무리 지금 실시간으로 복사해서 봤다고 하더라도 제품은 다를 수 있어요. 자, 이제 목록에서 제품을 가져오는 부분은 다 만들었습니다. 물론 더 가져올 수 있는 정보도 있지만 여기서 가져온 이 링크들이 있죠. 이 링크로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 접속을 하면은 거기에서 더 많은 걸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부분은 거기에 그 상세 페이지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우린 지금 링크까지 수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링크를 지금은 출력만 하지만 모아서 그 링크로 다시 반복문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반복을 시작하기 전에 링크 리스트라는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링크가 나올 때마다 추가를 하는 거죠. 링크 리스트에 어펜드를 해줍니다. 링크를. 그러면은 이 전체 페이지를 돌면서 나오는 링크, 그러니까 제품 상세 페이지 링크는 링크 리스트에 전부 추가가 되는데 몇 페이지를 도느냐에 따라서 추가되는 개수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반복이 다 끝나고 출력을 해볼 거예요. 링크 리스트도 출력을 해보고 몇 개인지도 확인을 해볼게요. 링크 리스트가 몇 개인지도. 그리고 지금은 범위가 1에서 5로 되어 있으니까 4페이지를 돌아요. 그럼 오래 걸리니까 3만 해가지고 2페이지만 해볼게요. 실행을 시키고 노트북 1페이지부터 지금 3으로 바꿔놨으니까 범위를 페이지만 돌겠죠? 자, 보시면 개수는 125. 자, 이게 지금 몇 개인지 출력을 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위에 쭉 제품 리스트가 추가돼서 목록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2페이지만 했으니까 125개지만은 실제 우리가 이거 사용하면서 제품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겠다 해서 뭐 10페이지 아니면 그 이상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가져오면은 훨씬 많아지는 거야. 뭐 몇백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링크 리스트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링크 리스트에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링크 리스트 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리퀘스트 겟 하고 HTML 하고 숲 해서 제품들을 가져오잖아요. 자, 제품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 과정을 여기에다가 넣는 겁니다. 자, 이거를 매번 해주는데 우리가 리퀘스트 겟 할 때 지금 프록시스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접속할 때마다 알아서 IP도 바뀌고 뭐 쿠키나 이런 부분들이 설정을 브라이트 데이터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단이 되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쿠팡으로 다시 들어와서 제품 상세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짜있는 코드에서 이렇게 됐으면 방금 이제 상세 페이지 접속을 한 겁니다. 제품의. 우리가 링크 리스트에는 상세 페이지 URL이 들어있잖아요. 그 URL로 반복을 하니까 방금의 그런 제품 상세 페이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가져올 정보가 굉장히 많죠. 뭐 이제 밖에서 볼 수는 없지만은 제품에는 이렇게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제품명 그리고 가격도 보시면은 단순하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쿠팡 판매가, 와우 쿠폰 할인가, 뭐 그리고 이런 뭐 색상이나 이런 옵션들 그리고 뭐 요런 정보들 CPU 모델 번호, 뭐 쿠팡 상품 번호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지금 쭉 내려보면은 상품평이 있죠? 상품평을 제외한 이런 상세 정보는 그냥 리퀘스트랑 뷰티풀 숲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세평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셀레니움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개발자 도구를 열고 먼저 이 브랜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 보면은 클래스가 있어요. 프로드 브랜드 네임 하고 브랜드샵 링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복사해서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보면 한 개만 있습니다. 한 개만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안에 텍스트로 레노버 들어있죠. 이 클래스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빈칸 있다라는 거는 클래스 두 개를 사용한 태그인 겁니다. 요 앞에 프로드 브랜드 네임만 해서 검색을 해도 한 개예요. 그러니까 요 클래스 이렇게 하나로만 찾아도 상관없는데 하나로만 찾아도 상관없고 전체 다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브랜드를 찾아야죠. 브랜드는 어디에서 찾느냐. 쭉 해서 셀렉트 1을 할 겁니다. 한 개니까요. 그러면 빈칸을 점으로 바꿔주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뒤에를 지워버려도 되죠.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는 제품명을 가져올게요. 제품명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목록에서 링크를 수집하면서 제품명도 수집을 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 밖에서 볼 때랑 안으로 들어가서 클릭했을 때랑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밖에서는 뭔가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연결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좀 이렇게 짧게 나오죠. 이렇게 지금 이 제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도 가져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클래스 있죠. 또 항상 클래스가 몇 개인지 이 클래스든 아이디든 네임이든 뭘로 가져오든지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요소의 속성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잘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한계가 있으니까 셀렉트 1으로 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가져오고 우리가 텍스트가 필요한 거니까 바로 텍스트를 주어줄게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요소를 선택을 했어요. 지금은 이 안에 정보가 딱 하나 들어있잖아요. 여기에는 브랜드, 여기에는 타이틀. 근데 정보가 여러 개 들어있는 요소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텍스트를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제 마지막에 출력할 때나 저장할 때나 텍스트를 써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다른 정보를 가져오려면 또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일단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실행돼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고 제품 반복을 하면 결국엔 이렇게 브랜드랑 제품명이 출력이 될 건데 일단 이쁘게 출력 안 될 겁니다. 여기에 처리를 더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쁘게 출력이 안 되는 이유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브랜드에 HP가 붙어서 출력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빈줄, 빈칸들이 나왔어요. 지금 그 뒤에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거를 요 태그를 복사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로 볼게요. 찾아보면은 쭉 이렇게 있죠. 좀 글씨를 키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방금 뭔가 낯익죠? 좀 전에 출력된 것처럼 나왔어요. 빈줄도 있고 빈칸도 있고 이렇게 이걸 다 텍스트로 인식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텍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짤 때는 여기에다가 스트립을 붙여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텍스트를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요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죠. 빈 공간들이 없이 이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코드에 스트립을 적용한 결과인데요. 그리고 저는 여기 빨리 하기 위해서 제품도 36개로 바꿨습니다. 자, 보시면은 깔끔하게 나와요. 이제 한 줄로 빈 공간 없이. 그런데 잘 보면은 브랜드명이 없는 게 있어요. 없는 제품들이. 지금 저희는 노트북을 검색을 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브랜드들이 써 있어요. 근데 제품군에 따라서 브랜드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없는 게 있죠. 이거를 실제로 들어와서 보면은 자, 이렇게 브랜드명이 안 써 있는 제품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태그는 있습니다. 이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는 태그는 개발자 도구나 소스북을 해서 보면은 있어요. 존재하고 그 안에 빈 칸만 있을 뿐이에요. 빈 텍스트.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건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은 이제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브랜드 타이틀만 가져왔지만은 나머지 과정도 사실 거의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필요한 정보가 어떤 요소에 들어있는가 파악을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건 또 가격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지금 쿠팡 판매가가 스팬 태그에 들어있어요. 클래스 토탈 프라이스고요. 와우 쿠폰 할인가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똑같이 토탈 프라이스에 들어있습니다. 잠시만요. 좀 제가 여기 이렇게 와우 쿠폰 할인가도 토탈 프라이스 똑같죠? 그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토탈 프라이스를 가져와서 뭐 순서대로 그냥 써 넣을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 정확도가 좀 떨어지죠. 상위 태그를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위로 가면은 div 태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드 쿠폰 프라이스 있고 여기 쿠팡 판매가 같은 경우도 상위 태그에 보면은 프로드 세일 프라이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몇 개 있느냐. 다행히 프로드 세일 프라이스는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있는데 프로드 쿠폰 프라이스 지금 이것도 보시면 클래스가 복합적으로 쓰여 있어요. 요거는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이 지금 와우 쿠폰 할인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 9만원이라고 뭐가 있는데 이게 어딘가에 요 단독으로 쓰인 태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앞에 거니까 그냥 셀렉트 원으로 가져오면은 요걸 가져오게 됩니다. 와우 쿠폰 할인가를.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 뒤에 태그까지 같이 찾는 거죠. 같이 찾으면 정확하게 그냥 하나예요. 이 부분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일단 현재 판매가와 회원 판매가의 클래스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셀렉트 원으로 해서 프로드 세일 프라이스, 프로드 쿠폰 프라이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텍스트 스트립을 붙이면 되느냐? 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지금 쿠팡 판매가를 볼게요. 이 div 태그를 가져온 거예요. 요 하위에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하위에 들어있는 토탈 프라이스에 들어있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하위에는 태그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 안에 보시면 다른 스팬 태그를 해가지고 뭐 쿠팡 판매가 요런 텍스트가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쿠폰 할인가도 이 뒤에 글씨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그냥 필요가 없이 떼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 자, 이렇게 목록에서 상품을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 레노버 제품과는 달리 요거는 이 가격이 하나입니다. 여기 두 개가 아니에요. 요 가격은 프로드 쿠폰 프라이스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프로드 요 세일 프라이스 요것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베이직스 이 노트북에는 아예 이 태그가 없습니다. 아까 요렇게 위에 나온 브랜드명 있죠? 브랜드명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태그 이 안에는 존재하지만 태그는 존재하지만 텍스트가 없을 뿐인데 여기에는 아예 태그가 없어요. 태그가 이제
자, 그런데 쿠팡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제품에서 보면은 지금 뭐 드물게 아예 요렇게 가격 표시가 안 돼 있는 제품들도 있잖아요. 뭐 중고, 리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으면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예 태그 안에 상세 페이지 구조가 다르단 말이에요. 또 어떤 태그는 존재하고 제품마다 어떤 태그는 존재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게 셀레니움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태그를 찾아요. 근데 그 태그가 없으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트라이를 해서 찾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만, 뷰티풀 숲 같은 경우는 없으면 논이에요. 없으면 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처음부터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프로드 세일 프라이스가 있으면, 자, 프로드 세일 프라이스는 프로드 세일 프라이스에서 셀렉트 1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하위 태그를 찾을 거니까. 이게 뭐냐? 자, 토탈 프라이스라는 클래스 안에 들어있잖아요. 가격이. 여기에 텍스트에 스트립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현재 판매가죠. 그러면 회원 할인가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하고 출력을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요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대단한 문제점은 아니긴 한데 제가 이제 실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실행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보기만 해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판매 가격까지 나오게 해서 실행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그냥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여요. 판매가들이 잘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여기 현재 판매가 논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판매가가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냥 아까 보신 것처럼 가격이 하나만 있는 제품 있죠. 여기 이런 거 태그가 아예 없다 그랬잖아요. 태그가 없으니까, 태그가 없으면 논이에요. 아까 브랜드 같은 경우는 태그가 존재해요. 그리고 빈칸들이 있어요. 이거를 스트립을 한 거라서 그냥 빈칸 같은 게 출력이 됐지만, 지금 이거는 태그가 없기 때문에 뷰티풀 숲에서 찾았을 때 없으면 논이잖아요. 논이 그대로 출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한 문제는 아니다. 대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이제 각자 판단해서 그냥 두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else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렇게 없으면 뭐 그냥 이렇게 빈칸으로 두신다거나 아니면 없음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상관없지만 일단 요거를 그냥 빈칸으로 두겠습니다. 없음으로. 여기도 이렇게 두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노는 출력되지 않겠죠. 자, 이번에는 옵션을 가져올 건데요. 대부분은 다 가져오는 게 비슷해요. 실제로 어떤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태그를 가져오고 텍스트를 가져오고, 뭐 빈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뭐 스트립도 넣어주고 이런 식인데, 여기서 옵션을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색상 있죠. 그리고 뭐 CPU 모델명, 저장 용량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옵션도 있어요. 지금 클릭하면 더 나오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가져오면 클릭하면 나올 게 아니라 지금 요런 거, 또 요 부분을 가져오는데, 한번 태그를 봐야죠. 태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프로드 옵션 아이템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걸 잘 접어보면은 아래 하나 또 있어요. 똑같은 클래스를 가진 div 태그가 두 개가 보이는 방식은 다른데 같은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 뭐 다른 태그도 있고 이걸 전체 가지고 있는 상위 태그도 있고요. 이 상위 태그를 가져오고 이 하위 태그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 프로드 옵션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복사를 해서 보면 딱 두 개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경우는 그냥 요 클래스를 전부 다 가져온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오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태그 안에는 타이틀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밸류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각각 이제 스팬 태그인데, 타이틀 클래스 안에 지금 보시면 여기 색상, 그리고 밸류 클래스 안에 어떤 색인지 표시가 되고요. 이 아래에 있는 옵션도 열어서 보면은 여기 똑같이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스팬 태그, 밸류라는 클래스를 가진 스팬 태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거지만은 이 프로드 옵션 아이템을 수집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타이틀과 밸류만 가져오면 된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다행인 거죠. 두 가지 모두 가져오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이 클래스를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변수명을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셀렉트 1이 아니라 셀렉트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한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다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오고요. 여기 뒤에 주석으로 옵션이라고 일단 써 놓을게요. 그 다음에 반복을 해야죠. if prod 옵션 아이템.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옵션이 없는 상품도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방금 노트북이었으니까 노트북은 대부분 옵션들이 있죠. 분명히 옵션이 없는 상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옵션이 있을 때만 이 작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옵션 리스트라는 거를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프로드 옵션 아이템에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i가 아니라 하면 보기 좋게 아이템으로 할게요. 여기서 무엇을 가져오느냐, 아이템 안에 셀렉트 1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하위 태그 안에서 어떤 거를 타이틀이라는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를 가져오고 또 아이템에서 셀렉트 1을 합니다. 어떤 거냐, 밸류였죠. 이렇게 두 개만 가져와서 스트링 그리고 스트립을 해주는 이유는 혹시 있을 여백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링에 스트립 해줘서 문자만 추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각각 변수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타이틀 밸류. 그 다음 이거를 전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옵션 리스트라는 거를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에다 추가를 할 겁니다. 어떻게 추가를 할 거냐면 옵션 리스트에 어펜드를 할 건데,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은, 자, 만약에 아까처럼 타이틀이 만약에 색상이에요. 그럼 색상 콜론하고 무슨 뭐 그레이가 밸류면 밸류, 이렇게 밸류에 그레이 해서 들어갈 거예요. 옵션 리스트 안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지금, 그리고 옵션이 몇 개인지 상품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로 글을 이어 붙여가지고 그냥 옵션 어떻게 보면 출력을 되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일단 리스트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몇 개인지 정확하지도 않고. 지금 다른 거, 자, 우리가 뭐 현재 판매가, 회원 판매가 이런 거는 단일이잖아요. 이 변수 안에 최종적으로 이 변수 안에 얼마다 라는 게 그냥 하나만 들어가는 건데, 옵션 같은 경우는 한 개가 아니라 뭐 옵션 1, 옵션 2, 옵션 3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그냥 옵션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옵션이 한 개라도 한 개 넣어주고, 두 개, 세 개, 뭐 다섯 개, 10개 해도 다 넣어주면은 이 이후에는 우리가 몇 개인지 신경 안 쓰고 이 옵션 리스트에서 다시 반복을 하면서 글을 이어 붙일 수도 있고 몇 번째 건지 빼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출력도 해볼 건데요. 프로드 옵션 아이템은 이제 다 썼으니까 필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아까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프로드 쿠폰 프라이스 하면은
자, 그 태그를 가져온 다음에 그 태그 안에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텍스트를 추출해서 넣었어요.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열로 조인을 할 거예요. 어떤 거를 조인하느냐? 당연히 옵션 리스트. 자, 이 옵션 리스트 안에 옵션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거는 5개, 이렇게일 수도 있겠죠. 다음, 출력을 합니다. 브로드 옵션 아이템 하면은 이렇게 쉼표로 해서 쭉 나열된 옵션들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경우는 프로드 아이템이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 없을 때는 프로드 옵션 아이템을 이렇게 그냥 빈 문자열로, 이런 거랑 똑같죠. 우리 아까 전에 논이 출력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냥 논이 나올 겁니다. 다음은 다시 상세 페이지로 돌아와서 요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렇게 저는 그냥 뭐 상세 정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은 똑같은 클래스를 가진 li 태그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 안에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옵션처럼 뭐 타이틀, 밸류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요. 그냥 문자로 하나로 들어 있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요 클래스를 복사를 해서 6개가 나와요. 지금 6줄이죠. 그러니까 딱 요 클래스는 여기에서만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prod attr 뭐 아이템 요 클래스를 셀렉트를 한 다음에 반복을 해서 텍스트를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자, 여기 상위 태그를 보시면은 이게 제일 상위 태그죠. 요걸 복사해서 확인해 보면은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나오는 이유는 요 밑에도 있으니까 그런 건데, 실제로 나눠져 있는 태그가 아니라서 이게 하위 태그죠. 요거 하나만 찾으면 끝이에요. 상위 태그, 여기 이 상세 정보 있는 것들, 요거를 찾고 그 안에 있는 하위 요 정보를 가져와도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하긴 해요. 지금 이 페이지의 경우에서는 어쨌든 이 클래스는 딱 6개만 있고 여기에만 쓰였지만, 실제로 우리가 쿠팡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는데 페이지 생긴 게 좀 다르고 어떨지 아무것도 몰라요. 물론 상위 태그를 가져오고 그 안에 있는 하위 태그를 가져온다고 100% 안전하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위 태그들만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큰 틀에 가둬놓는 게 더 안전은 하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 이 상위 태그 요 밑에 다 갖고 있는 요거를 복사를 해서요. 변수를 만들고, 셀렉트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이렇게 가져와요. 근데 이렇게 셀렉트를 이렇게 하나를 가져오면은 그냥 요 하나 가져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요 전체 요 부분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위에 있는 이 li 태그 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li 태그를 다 수집을 할 거니까, 여기서 한 칸 띄고 점 찍고 클래스니까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태그 하위에 있는 요 클래스를 전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방금 그 페이지를 가져오면 6개가 되겠죠. 크롤링을 많이 안 해보셨으면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요 뒤에를 빼고 요것만 가져와 보고요. 그럼 1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걸 넣어서 가져와 보고 그럼 6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클래스를 지우고 요것만 가져와도 6개가 나오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둬놓긴 위해, 여기에 가둬져 있는 것만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똑같이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prod description에서 반복을 하면은, 자, 이렇게 똑같아요. 지금 옵션 가져왔을 때랑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반복을 해서 텍스트로 안 하고 디스크립션으로 할게요.
리스트에 어펜드를 합니다. 이걸 가져오냐. 디스크립션에 스트링을 추가를 할까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본 글자들, 이렇게 뭐 CPU 모델 번호, 화면 크기, 이런 것들, 다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스트립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방금의 경우는 실제로 뭐 빈 공간 이런 게 없어가지고 스트립을 안 해줘도 무방해요. 무방하니까 없어도 되지만 그냥 넣어주면 안전한 겁니다. 넣어주면 빈 공간 이렇게 없애는 걸로. 그래서 저도 하다 보면은 안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이거는 괜찮으니까 하고. 자, 이것도 똑같이 프린트 해주려고 보인 디스크립션 리스트를 하면은 또 아까 그 상세 정보가 쭉 이어서 나오겠죠? 프린트 프로드 디스크립션 하고요. 똑같이 만약에 저게 없으면 빈칸으로. 근데 아마 이거는 대부분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품군에 상관없이 뭐 노트북이든 뭐 화장지든 생수든 뭐 먹을 거든 상관없이 아마 웬만하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제품군이 있으니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처리들을 안전하게 해놓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실행을 해볼 건데 그 전에 빈줄을 하나 넣을게요. 그래야지 제품을 우리가 보고 구분하기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다 따닥따닥 붙어서 출력이 되니까 보기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똑같이 노트북 검색을 할게요. 지금 제품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제품 정보를 가져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브랜드부터 시작을 하죠. 브랜드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쿠팡 상품 번호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잘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품 정보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옵션이죠. 줄바꿈이 돼서 나왔어요. 각각 따로 해놨으니까. 그 다음 또 줄바꿈해서 상세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잘 가져옵니다. 자, 이제 상품평을 가져오는 걸 제외하고는 조금 복잡한 부분은 다 끝났어요. 실제로 옵션이나 이렇게 상세 정보 가져오는 부분,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게 어렵진 않고 나머지는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태그 가져와서 글자만 추출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 다 갖고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제품 같은 경우 우리가 쿠팡은 대부분 로켓 배송 제품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건 로켓이 아닙니다. 여기 들어와 보면 판매자라는 게 있어요. 판매자 태그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프로드 세일 벤더 네임 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 이 위에 세일 벤더 해서 판매자 들어있는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다 판매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안에 어떤 회사인지가 나와 있어요. 요거 클래스를 복사를 해서 우리가 작업하던 이렇게 로켓 배송인 제품에서 찾아보면은 요건 없습니다. 이런 게 없는데, 실제로 가져오다 보면은 판매자가 누군지도 가져오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 크롤링 하는 사람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게 필요한지 다르니까요. 이제 뭐 배송사를 필요할 수도 있을 테고, 다 필요한 정보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요 이름까지. 자, 그럼 판매자를 저는 변수로 셀러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셀렉트 1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거 한 개를 가져오는 거니까요. 하나 가져오는데 아까 보셨지만은 이 클래스가 있는 상품이 있고 없는 상품이 있어요.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여기 이 클래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f 셀러가 있으면 셀러는 셀러의 텍스트를 추출해서 스트립을 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판매자가 로켓 배송이 아니라 김풀 컴퓨터면은 김풀 컴퓨터라는 텍스트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닐 경우에, 로켓 배송일 경우에는, 자, 셀러는 로켓 배송,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자, 요거를 한 이유가, 요거 보시면 이렇게 4줄, 별거 아닌데 4줄이잖아요. 이걸 한 줄로 만들 거예요, 그냥. 셀러는 배송. 자, 셀러가 없을 때는 로켓 배송이고, 셀스, 셀러의 텍스트의 스트립. 이렇게 되면, 요 조건, 자, 셀러라는 게 없으면 셀러에는 로켓 배송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셀러가 있으면 셀러 텍스트의 스트립,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조건 표현식이라는 건데, 조건문을 한 줄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맞을 경우에는 결과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 이렇게 일스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쓴 이유는 실제로 보면은 사실 이게 더 가독성은 좋아요. 그래서 잘 안 씁니다. 이렇게 한 줄로. 저희 경우는 잘 안 쓰는데, 지금 실제로 이게 제가 지금 셀러로만 예를 들었지만은 나올 만한 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사실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고 브랜드 같은 경우도 없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가 앞에 과정에서 봤을 때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를 가진 태그가 다 있었잖아요. 그러고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텍스트 스트립을 해서 빈 게 나오는 게 가능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셀러 같은 것도 요 벤더 내에 요 태그가 없는데 다른 것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모든 제품을 다 뒤져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다라는 건 알 수는 없지만은, 이거는 사실 안전한 방법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어떤 제품은 브랜드 태그가 아예 없다면 이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저렇게 한 줄로 썼으니까 여긴 일단 지우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실제로 이 브랜드도 요거를 적용해주면 좋은 거예요. 네. 브랜드도 그런 거죠. 뭐 그냥 없는 거에는 없음을 하고 if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 브랜드 자체에 바로 텍스트 스트립을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브랜드 이름이 없으면 빈칸, 있으면 이렇게 스트립. 이 경우는 좀 전이랑 다른 게 태그가 없을 경우에요. 태그가 없으면 진짜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앞에서 해봤을 때 이름이 안 써 있어도 뭔가 빈칸, 빈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스트립 적용을 해가지고 나왔지만은, 지금은 실제로 아예 없을 때, 논일 경우에는 빈칸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죠. 안전하게 처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뭐 트라이로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렇게도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뭐 타이틀 이런 것도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타이틀 같은 경우는 제품명이기 때문에 제품명이 없는 상품은 없겠죠. 이렇게 놔둔다고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지만, 정말 혹시나 하는 안전함을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넣어 주셔도 괜찮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독성은 일반 조건문보다 떨어지지만, 지금 이거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리뷰를 가져오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리뷰는 이렇게 쭉 스크롤 하시다가 상품평 눌러보세요. 아니면 더 스크롤해서 내려가셔도 되는데, 지금 리뷰 보면은 제목도 있고 이제 내용이랑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죠. 일단은 먼저 리뷰의 제목이 갖고 있는 클래스가 몇 개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여기에 5개가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엔 5개가 있고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는 그래도 이게 없어요. 없는 게, 리뷰는 있지만 리뷰가 제목이나 뭐 내용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고, 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여기는 3개가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뭐 제목이 없는 게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리뷰가, 제가 쿠팡에 리뷰를 안 달아봤는데 제목을 안 넣고 리뷰를 달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거 밑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것까지만 제목이 3개 찾아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 지금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봤을 때 5개가 있었잖아요. 자, 새로 고침을 하고요. 새로 고치면은 상품평 다시 아래로 내려오네요. 올라가서 새로 고침을 하고, 아까 태그는 복사를 해놨잖아요. 지금 찾아볼 거예요. 찾아보면은 없어요, 이 태그가. 지금 아래로 좀 내려와야지만 있습니다. 예. 지금의 경우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니까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새로 고침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면, 개발자 도구까지 아예 닫았다가 열어서 찾기를 눌러보면은 0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상품평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그냥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는 상품평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크롤을 하거나 클릭을 해서 내려가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뷰티풀 숲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리퀘스트 뷰티풀 숲만 해가지고는, 여기 상세 페이지, 페이지 소스를 보면은 그 태그를 찾으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리퀘스트 뷰티풀 숲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셀레니움을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셀레니움을 사용을 하는 거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사용한 웹 언로커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데이터 들어오셔가지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마이 프로시스 여기 들어오시면은 스크래핑 브라우저라고 있어요. 여기를 들어보세요. 여기 들어오면 이제 처음 들어오면은 아무 설정이 안 돼 있을 때 이런 게 뜰 거예요. 그냥 이제 넥스트 해서 넘기시면 돼요. 자, 웹 언로커와 마찬가지로 여기 액세스 파라미터스에 보시면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호스트, 유저네임, 패스워드. 자, 이 정보로 그대로 바꿔서 넣는다고 당연히 사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여기 보면은 번역을 해서 볼게요. 번역해보면 무료 평가판 이용 가능 이런 게 있죠. 이거 활성화 해 주셔야 되고요. 활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활성 프록시까지 해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면은, 자, 방금 여기 스크래핑 브라우저 시작하기라고 있죠.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이거 안 보고 그냥 제가 해놓은 거 보고 따라 치셔도 되는데, 저도 참고로 제가 친 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쭉 내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방금 아까 그런 과정들이 뭐 어떤 거 선택해서 들어오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이썬, 우리가 이거는 노드.js나 그리고 뭐 C# 그리고 여기에서도 셀레니움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데서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뭐 플레이라이트 이런 데서. 그러면 자, 여기 클릭을 할 거예요. 우리 클릭을 해서 보면은 셀레니움을 사용하니까 셀레니움 설치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코드, 샘플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샘플 코드를 쭉 복사를 해서요. 저는 이렇게 새로 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코드에서 요 설정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접속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게 이렇게 스크린샷도 page.png, 여기서 page.png로 저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스크린샷도 잘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뜨진 않지만은 요대로 하면은 작동이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잡한 과정 우리가 뭔가 설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브라이트 데이터 스크래핑 브라우저 페이지에 들어와서 정보가 있는 거야. 유저네임 복사를 해서 여기 유저 부분에 들어가고요. 패스워드를 복사해서 이 패스 부분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스크린샷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네이버닷컴으로 하고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접속이 됐다고도 나오고 뭐라고 쭉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화면이 뜨진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 소스를 출력하게 되어 있는데 페이지 소스도 출력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코드에서는 지금 상세 페이지를 접속을 해가지고 뭐 브랜드, 제품명, 뭐 판매가나 옵션 이런 걸 가져오는 게 실제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웹 언로커, 그러니까 그냥 리퀘스트 get 해서 뷰티풀 숲으로 가져왔잖아요. 요거를 방금 이렇게 스크래핑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셀레니움 사용하는 것처럼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바꿔주면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거, 그러니까 뭐 리뷰를 가져오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우선 여기 이 부분을 복사를 하고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정보들, 이 정보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디 유출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돈인 거예요. 이것도 적당한 위치에 일단 이렇게 넣어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수로 해서 만들어 놨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함수로 구분해 놓진 않았어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짜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코드를 바꿔 나갈 건가 생각하시고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복사를 해서 이것도 여기다 넣을 건데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각각 상세 페이지를 하나씩 접속을 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자, 이 위에는 지금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HTML이 이제 드라이버 페이지 소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출력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삭제. 그 다음에 드라이버 get을 네이버를 하면 안 되죠. URL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리퀘스트에서 담당했던 부분. 하지만 다른 설정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크린샷 찍을 필요 없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자, 들여쓰기. 지금 위드문으로 해가지고 열려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 다 요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기본 작업은 끝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리퀘스트 get 뷰티풀 숲으로 했던 부분을 지금 이렇게 스크래핑 브라우저로 하는 걸로는 다 바꿔진 겁니다.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스크래핑 브라우저 접속했다고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도 아까와 똑같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리뷰 가서 리뷰 정보 가져오는 것만 아래에 붙이면 끝인 거예요. 그럼 쿠팡으로 돌아와서요. 리뷰가 있는 아무 제품이나 들어오시면 돼요. 리뷰가 없으면 가져올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리뷰를 가져오려면 리뷰 있는 위치로 가야 됩니다. 스크롤을 내리든지 클릭을 해서든지 가야 돼요. 그럼 일단은 이 제품 URL을 복사를 하세요. 이 URL 복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만들면서 지금 본 페이지를 이 전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 스크래핑 브라우저 테스트 만들어 놓은 거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URL을 넣어 놓고요. 스크린샷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서도 주석 처리를 하고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냥 쿠팡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 버튼, 상품평 버튼이 어떤 태그로 되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보면은 네임으로 리뷰라고 가지고 있어요. 이걸 사용해서 가져올 거예요. 여기 HTML 출력하는 부분도 필요가 없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를 일단 해놓고요. 지우셔도 돼요. 드라이버에 find 엘리먼트 다이 네임이었으니까 네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리뷰 넣고요. 클릭을 할 거예요. 클릭을 해서 아래까지 내려가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타임을 하나 넣어줄게요. 타임을 넣는 이유는 접속을 하고 혹시 모르니까 그냥 시간을 잠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자, 여기 타임에다가 랜덤까지 불러서요. 3초 정확하게 하면은 좀 너무 사람 같지 않죠? 랜덤 유니폼을 해서 2, 3 이렇게 넣어주면은 2점 몇 초 이렇게 쉬게 되는 겁니다. 랜덤으로 이 사이의 숫자를 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 쿠팡 다시 들어와서요. 상품평 부분으로 오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가 리뷰잖아요. 이름이 나오고 작성자명 나오고 뭐 별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봤다시피 제목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요 한 칸 한 칸이 뭐 어떤 거, 요 전체를 갖고 있는 태그가 뭔지를 찾아볼게요. 자, 여기를 일단 좀 줄여서 글씨를 꼭 볼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아티클이고 클래스 해가지고 뭐라고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칸 한 칸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페이지에서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 클래스를 가진 것만 수집을 해오면 되겠죠? 복사를 하고요. 리뷰스라고 할게요. 드라이버에 이번에는 복수로 해야 됩니다. 다 찾으니까요. by css 셀렉터를 하셔도 되고 클래스 네임을 하셔도 되고요. css 셀렉터를 하면은 앞에 점을 붙여야죠.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줄바꿈 풀고 보시면은 물론 이거는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다르고 글씨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요 사이가 빈칸이에요. 그러니까 지우고 빈칸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럼 쿠팡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리뷰가 몇 개인지와 이 전체를 다 수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제목만. 자, 지금 보시면 여기 div 안에 바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요 클래스를 복사를 해서 리뷰 헤드라인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물론 이 변수명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리뷰에서 요 클래스를 찾아주는 겁니다. 요 클래스를 찾아서 여기서 텍스트만 추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출력을 해 주는데 중요한 게 있죠. 이 리뷰 헤드라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제목이 모든 리뷰에 다 있질 않아요. 그러면은 없으면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자, 아까 우리가 뷰티풀 숲이랑 리퀘스트 사용했을 때랑 얘기가 다릅니다. 뷰티풀 숲으로 찾았을 때 없으면 논이지만은 셀레니움은 그렇지가 않아요.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텍스트까지 불러오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에러가 발생하면은 없다는 거니까요. 때는 없음을 할게요. 제품명이 아니고 제목이죠. 자, 이 클래스를 찾아서 텍스트를 추출하는데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 이제 제목이 없는 거니까 제목을 없음으로, 제목엔 없음이 출력이 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하면 유니, 그 다음에 내용까지, 내용이 있는 div 태그를 찾아서 클래스를 마찬가지로 복사를 하고요. 네.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이제는 이렇게 리뷰 콘텐츠로 하고요.
이거는 빈칸 있죠? 빈칸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텍스트 뭐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보이는 페이지에 있는 리뷰를 수집을 해와서 제목과 본문은 다 출력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도 사실 찾는 건 마찬가지죠.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찾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작성자 이름 이런 것인데 이 별점만 조금 다릅니다. 별점은 일단 요거 클래스를 가져오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무슨 텍스트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레이팅의 4, 별 4개면 레이팅의 4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클래스를 일단은 복사를 하고요. 데이터 레이팅이죠. 그 다음에 평점이 실제로 화면에서 봤을 때 제목이랑 내용보다 위에 있으니까 여기 위에다 만들게요. 트라이 하고 레이팅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직접 만들어 보시면은 알게 되실 텐데 지금 이렇게 보면 클래스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개씩 쓰여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하나만 있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개가 쓰이긴 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하나만 넣어도 뭐 요것만 넣는다거나 하면 요걸 복사해서 여기서 보면은 5개 있어요. 5개 있다는 게 리뷰가 5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길게 안 쓰고 요것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젠 텍스트가 아니죠. 평점 같은 경우는 아까 데이터 레이팅이라는 속성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get attribute 하고요. 가져올 속성 이름 데이터 레이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별점이 없을 경우에는 에러가 날 테니까 그때는 레이팅 없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뭐 작성자, 작성일, 이런 제품명 이런 거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클래스 가져오고 그 안에 있는 텍스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서 넣어놨고 출력도 이렇게 되게 했어요. 평점 작성일은 한 줄에 나오게 한 게 실제로 여기 화면상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리뷰 아래 뭐 사용 목적을 어떤 걸로 했느냐, 무게, 성능 이거는 각자 사용자들 느낌이죠. 가벼운 편이에요. 이런 것도 기대 이상 뛰어나요.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용 목적을 게이밍 하나만 넣었네요. 이거가 왠지 그러면은 가져올 때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다행인 게 까다롭지 않게 쿠팡에서 잘 해놨어요. 이거 태그를 깔끔하게. 여기 보시면 전체 가지고 있는 이 클래스 있죠? 요거 그냥 복사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든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문조사 이 부분을 여기 본문 아래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위에랑 다르게 그동안 다른 건 없음으로 표시가 됐다면 설문조사는 아예 패스로 아무것도 찍히지 않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은 코드에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이 가져오는 부분들은 다 돼 있는 겁니다. 돼 있는데 우리가 셀레니움으로 크롤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어요. 뭐 가져오고 클릭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때는 보통 웹페이지가 뜨는 시간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타임슬립 같은 것도 다 넣어주는 건데 이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드라이버
여기 implicitly wait라고 있어요. 이거를 적당히 한 5초 이렇게 주면은 이게 암묵적으로 기다려준다라는 건데, 이게 5초 동안은 드라이버가 뜨는 시간을 대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5초를 무작정 기다리느냐, 그렇게 되면 타임슬립 5초랑 다를 바가 없죠. 5초 안에, 만약에 2초 만에 떴어요. 그러면은 떴구나 판단해서 그 다음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뜨고 느릿느릿하게 뜨고 있는데 5초까지는 기다려준다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걸로도 안 되면 여기 타임슬립 부분들을 시간을 좀 더 길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직접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모두의 환경이 다르니까. 실행시키고 기다려 볼게요. 지금 실행을, 자, 우리가 아까 만들고 있던 전체 목록 가져와 가지고 그 목록에서 제품 상세 페이지 접속하는 거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테스트로 URL 하나 해가지고 만들고 있잖아요. 이걸 실행하시는 거예요. 실행해서 보면은 리뷰 잘 가져왔어요. 제품 정보 당연히 가져오고 리뷰까지 문제없이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 시간 조절하는 거는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직접 실행해 보시고 자신의 환경에 맞춰 가지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상품평을 딱 한 페이지만 가져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가져오고 싶은 만큼 여러 페이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하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이 버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면은, 자,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뭐 몇 개인지 볼게요. 지금 9개입니다. 9개인 이유는 한번 보면은 지금 활성화 되어 있는 게 3페이지인데 3페이지는 그냥 뛰어 넘어갔어요. 이걸 다시 또 뜯어서 이 클래스를 살펴보면은, 자, 클래스가 2개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클래스 JS 리뷰 아티클 페이지 BT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걸로 찾아보면은, 자, 이게 딱 10개입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페이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페이지 모두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사용을 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왔잖아요. 여기에다가 리뷰 TN이라고 하고요. 여기 찾는 거예요. 복수형 해야 됩니다. 우리가 10개를 다 찾을 거니까요. 10개라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떤 페이지는 만약에 리뷰가 뭐 한 2, 30개 있어가지고 뭐 한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방금처럼 리뷰가 많아서 10페이지 이상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저는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붙여놨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자, 이 버튼을 어떻게 해서 클릭을 할 것인가, 어떻게 찾아서, 다 같은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 다른 요소가 있어요. 다른 속성이. 데이터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각 페이지 번호에 맞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페이지 속성을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은 제대로 정보를 못 가져와요. 지금 보시면 이건 50개 상품평이 있어서 여러 페이지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 페이지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코드를 짜고 있는데, 이거는 상품평이 4개만 있습니다. 4개 있어서 지금 여기처럼 이 버튼이 없어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예약 중인 상품인데, 예약 중인 상품이니까 당연히 상품평이 하나도 없어요. 상품평도 없고 이것처럼 아예 이 버튼 자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평이 없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상품평 페이지 버튼을 찾으면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상품평이 4개 있는 데서 여기도 없습니다.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 상품평이 있어서 버튼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코드를 짜면은, 이 경우 상품평이 2-3개, 뭐 4개 이렇게 있어서 페이지가 하나거나 아니면 상품평이 없을 경우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먼저 찾을 거예요. 여기 등록된 상품평이 없습니다. 이거가 어떤 태그에 들어있는지.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를 가진 div 태그. 여기에는 딱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 그러면은 상품평이 4개 있는 곳에 가서 찾아보면은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고요. 상품평이 많은데 몇십 개 있는데 가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면 상품평이 없다고 하고, 이게 아닐 경우에는 상품평을 찾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이것도 2개의 클래스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요 앞에 하나랑 요 뒤에 이렇게 no review active라고 붙은 태그 있는데, 앞에는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찾아보면은 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이렇게 등록된 상품평이 없습니다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 태그 있죠. 여기 no review active라고 된 부분. 하지만 이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에도 없고요. 그렇다는 거는 이게 실제로 상품평이 없어서 보여질 때만 붙는 클래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뒤에 이 클래스만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찾아볼게요. 자, 등록된 상품평이 없을 때 찾아지는 클래스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만약에 요걸 이렇게 찾았어요. 찾았는데 없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트라이를 해서 상품평이 없는지 찾는 시도를 합니다. 상품평이 없을 때 이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상품평이 몇 페이지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이제 들여쓰기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의 경우에 자, 시도를 합니다. 등록된 상품평이 없다라는 게 찾아지면 끝이 나요. 여기 이제 프린트 그냥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구분하기 좋게 이렇게 빈 줄 넣어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리뷰가 있으면 리뷰를 가져오는데, 지금의 경우는 처음에 짜놓은 것처럼 그냥 한 페이지 가져오고 끝납니다. 한 페이지 가져오고 끝나는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 페이지 번호를 넣어가지고 페이지를 넘기는 거예요. 데이터 페이지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처음에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그럼 상품평을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의 경우는 여전히 한 페이지만 가져오고 끝나죠. 아까 봤지만 데이터 페이지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페이지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데이터 페이지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1부터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 페이지가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반복을 할 거예요. while true 해서 일단은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무한 반복으로 무엇을 하느냐, 자, 이 리뷰를 찾아서 가져오는 거를 무한 반복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안에 들여쓰기 해주면은 무한으로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근데 지금의 경우는 그냥 첫 번째 페이지만 계속 가져와서 계속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의 끝부분에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돼요. 무엇을 추가해 주느냐, 데이터 페이지 num에다가 1을 더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 자, 리뷰스를 다 돌아서 리뷰 하나하나씩 돌고 그 페이지에 있는 리뷰를 다 출력을 한 거죠. 끝나고 나면은 1을 더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if 데이터 페이지 num이 만약에 리뷰 btn의 개수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총 가져온 페이지가 5페이지예요. 5페이지라서 5페이지를 돌고 나서 1을 더하면 6이 되잖아요. 6페이지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가 됐다면 브레이크를 하는 겁니다.
이 무한 반복에서 빠져나와서 작업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지 않았다면 다음 페이지로 가야 되잖아요. 다음 페이지로 가기 위해서 리뷰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클릭을 할 겁니다. 자, 어떤 CSS 클래스를 가져오느냐 이거죠. 지금 이게 버튼이잖아요. 여기서는 이 버튼을 다 모아서 몇 개인지를 본 거고요. 이렇게 버튼을 가져옵니다. 버튼을 가져오는데 단순히 가져오면 안 되죠. 데이터 페이지가 몇인지, 데이터 페이지라는 게 요렇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를 하고 넘어왔다면 데이터 페이지 넘이 2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페이지 넘이 2인 속성을 찾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 클래스는 똑같잖아요, 다. 근데 여기 데이터 페이지가 2인 것, 이거를 찾아서 클릭을 하게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렇게 찾았어요. 이 페이지를 찾았으면 클릭을 해야죠. 리뷰 btn 클릭. 이렇게 되면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타임 슬립을 해줄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은 직접 해보시면서 적용을 하세요. 저의 경우는 조금 지금 길게 주고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주는 이유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리뷰가 바로 즉각적으로 뜨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터넷 속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있다 뜰 수도 있는 거고 또 바로 뜰 수도 있는 거고, 이 차이점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주기 위해 시간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다 된 겁니다. 사실 크롤링하고 스크래핑 해가지고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은 다 됐는데, 만약에 뭐 굳이 오게티를 꼽자면 이런 게 있어요. 상품평이 두세 개 있는 거면은 페이지 이제 클릭 넘어가는 버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페이지가 상품평 총 0페이지로 뜹니다. 하지만은 상품평은 맞게 가져와요. 0페이지라고 뜨더라도 가져오는데, 이런 거는 뭐 거슬린다면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만들어서 넣은 거는 이거예요. 만약에 btn 이게 버튼 개수가 0개면 상품평이 몇 개인지를 찾아서 그 페이지에 상품평은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등록된 상품평이 없습니다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개인지 나와요.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그래서 그냥 상품평 총 몇 개 출력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이 개수가 0이 아니고 실제로 있다면 방금 전처럼 그냥 몇 페이지인지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크롤링과 진짜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잘 실행됩니다. 상품평 몇 페이지인지 출력하고, 이 출력하는 부분은 나중에 없애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품평도 잘 가져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품평을 딱 50개 정도 있는 거, 뭐 40몇 개, 50개 이런 걸 해서 10페이지지만은 훨씬 더 많아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넘어가는 것까지 다 해봤으니까 이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클릭해서 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고 이런 건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세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 메인 코드에 이걸 넣어야죠. 우리가 검색을 하고 제품 수집을 해서 상세 페이지 들어와서 정보들을 가져오는 이 코드에 넣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상세 페이지 들어와가지고 뭐 브랜드나 제품명 이런 것들 다 가져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아래에 그냥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보기 좋게 구분되는 요 빈 줄 나오는 여기 위에다가요. 어디부터 복사를 해서 넣느냐, 여기죠. 우리가 리뷰 버튼 클릭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쭉 복사를 해서 여기 if name main 이 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메인 함수 안에 들어있는 거 복사를 하셔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 타임 랜덤,
왜냐면은 여기엔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문제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뭐 암묵적 대기 이런 것도 넣어줘도 괜찮겠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간에 관련된 부분은 진짜 직접 해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굉장히 여유 있게 시간을 넣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 코드의 문제점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리뷰 btn 있죠? 저랑 아마 똑같이 하셨으면은 지금 이게 총 6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바꿔줘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걸 찾아가서 이걸 복수형으로 해주세요. 이게 지금 여러 개 찾는 거잖아요. btn.즈로 바꿔주고, 그럼 몇 개인지도 btn.즈가 돼야겠죠? 상품평 총 몇 페이지,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또 개수 비교하는 데서 이것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2개 빼고. 왜 그러냐? 자, 제가 실수한 부분 이겁니다. 여기서 리뷰 btn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반복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몇 개인지가 아니라 몇 개인지 셀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밖에서 온 게 아니라 이 반복문 안에서 바뀐 겁니다. 꼭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또 굳이 없어도 되는 작업인데요. 지금의 경우는 그냥 출력만 되니까 보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몇 번째 건지 그런 걸 알 수 없으니까 에뉴멀레이트 이렇게 해서 숫자 1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2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줄 거예요. 무엇을 출력을 해주느냐, 마지막에 이렇게 출력을 할 때 뭐 이런 장식은 취향대로 하세요. 이렇게 몇 페이지인지, 만약에 데이터 페이지 너미 1이면은 1페이지 뭐 1번 리뷰, 2번 리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다 크롤링과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보기 편하게, 우리가 확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 코드를 돌려서 작업을 할 때는 다 빼버리셔도 돼요. 이렇게 실제 모든 프린트 되는 부분은 다 빼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추가를 할 부분은 어떤 거냐, 이 URL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품에 접속을 하는지 이 URL을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주면 좋겠죠? URL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실행을 시킬 겁니다. 우리가 또 똑같이 노트북 해가지고 접속을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 제품 54개 가져와서, 저희 경우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페이지도 몇 개 안 하고 한 번에 몇 개 안 하게 되어 있어서 54개만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 스크래핑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각각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스크래핑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이유는 리뷰를 가져오기 위해서죠. 지금 여기 등록된 상품평이 없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예약 상품이라서 아까 우리가 본 상품평 없는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상품평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URL을 출력되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진짜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도 진짜로 총 10페이지가 있는지, 지금 같은 경우 10페이지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뭐 5페이지 1번 리뷰, 뭐 또 뭐 4페이지 리뷰들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드셨으면은 테스트를 많이 해보세요. 저처럼 노트북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 다양하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색을 기반으로 크롤링을 하는 경우에서는 다양하게 검색을 해봐야 돼요. 검색어에 따라서 결과도 다를 수도 있고 제품에 따라서 뭔가 보여지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해보다 보면은 정말
이런 문제가 있네 라는 걸 발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견 못한 문제점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확인을 하고 해결이 안 되면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크롤링까지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끝내시면 되고요. 이 다음부터는 약간의 보너스 같은 겁니다. CSV 파일로 저장을 할 건데요. import CSV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페이지 반복을 하잖아요. 어떤 제품을 검색을 해서 지금까지 노트북을 했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지금 레인지가 1에서 2니까 2페이지만 반복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뭐 10일로 하면 1에서 10페이지까지 반복을 하죠. 우리가 반복한 페이지에서 지금 목록에서 가져온 것들이 제품명, 가격, 링크예요. 이거를 각각 CSV 파일로 저장을 할 겁니다. 지금 이거는 CSV 파일 다루는 법에 대한 강의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서 파일을 열어요. 파일 여는 거는 일반 텍스트 파일 여는 거랑 똑같습니다. 파일명은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하고 저는 키워드 넣을게요. 그럼 만약에 노트북 검색하면 쿠팡 키워드가 되겠죠. 확장자는 당연히 CSV입니다. 그리고 쓰기 모드니까 W, 이건 일반 텍스트 파일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new line은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게 있어야 쓸데없는 줄바꿈이 없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다른 CSV 관련 강의나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encoding UTF-8 이렇게 하고요. CSV 파일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럼 이게 위드 문이니까 열려 있는 동안에 이게 실행이 돼야겠죠. 페이지 이렇게 들여쓰기 해줍니다. 다음으로 라이터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CSV 라이터 하고 이게 뭐냐, 이 CSV 파일 여기에다가 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터하고 라이터로우 일단 한 줄을 넣어주는 겁니다. 맨 위에. 그러니까 무엇을 넣어주느냐, 우리가 지금 가져오는 정보들이 네임, 프라이스, 링크잖아요. 요 세 개를 넣어줄 거예요. 네임, 제품명, 가격, 링크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의 아이템을 돌면서 정보를 가져오고 나서 다 가져오고 쓰는 거죠. 라이터에 라이터로 똑같아요. 아까 썼잖아요. 이거랑 똑같은데 얘는 이제 정말 네임 그리고 프라이스, 링크 순서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우리가 아까 전에 제품명, 가격, 링크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고요. 다시 노트북 검색하고 기다리는 거죠. 일단은 지금 우리는 상세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목록에 있는 것만 저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62개가 되었어요. 그 다음 저장된 쿠팡 노트북 CSV 파일을 열어보면은 자,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제품명 들어갔죠.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태그체로 들어갔네요. 일단 쭉 확인해 보시면은 제품 개수는 아까 62개, 지금 63번인 이유는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맞게 잘 된 겁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가격이 없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품들을 긁어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출력할 때만 프라이스에서 텍스트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만약에 가격이 있다 하면은 프라이스는 프라이스의 텍스트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출력하는 부분에서 이걸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실행을 시키고 노트북 똑같이 해볼게요. 실행되고 저장된 파일을 확인해 보면은 이번에는 가격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상세 페이지 정보들을 CSV 파일로 저장되도록 코드를 추가한 겁니다.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거죠. 목록에서 가져온 정보 저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몇 줄만 추가하면 되니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각각 가져온 정보를 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장된 CSV 파일입니다. 보시면 브랜드 제품명, 판매자, 현재 판매가, 회원 판매가, 옵션 상세 정보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이렇게 목록에서 가져온 정보보다 더 많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한 거 모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크롤링 실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실 겁니다.